윤한홍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볼까 합니다. 윤석열은 이제 대통령 당선되고 멀쩡한 청와대를 놔두고 대통령실은 용산으로 관저는 한남동으로 옮기겠다고 밝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 이제 청와대 이전 TF 팀장을 맡은 사람이 윤한홍 의원입니다. 그렇죠. 윤한홍 의원. 네. 요거 전체를 이제 총괄하는 팀장. 그런데 특검에 나와서는 이게 문제가 됐잖아. 네. 예, 관저 공사 이런 게 문제가 되니까 본인과는 관련이 없는 것처럼 김용현에게 떠넘기고 있는데요. 예. 그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자, 윤한홍 의원의 특검 진술인데요. 관저공사는 인수위와 관련이 없고 취임 이후의 일이다. 관저공사는 김용현이가 주도했다. 아. 나는 김건희랑 가깝지 않다. 아. 선을 딱 일단 딱 그네. 그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걸 어떡하나? 21g 그 관저 공산. 네. 예. 21g 대표가 전혀 다른 진술을 해버렸는 걸. 예. 자, 21g 김태형 대표가 특검에 나와서 진술한 내용인데요. 2022년 6월 윤한홍 의원이 공사 현장을 방문을 했다. 당시 윤한홍 의원이 공사 기간이 부족하지 않냐? 기간을 맞췄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 여기서 뭐 더 이상 진술이 안 나오면 모를까. 당시 김오진 관리비서관이 특검에서 또 강력한 진술을 합니다. 자, 김호진 특검 진술인데요. 윤한홍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사가 고른 업체니 21g이 관저공사를 도맡아 할 수 있게 하라고 말했다. 이거는 이제 윤한홍이 도망갈 구멍이 없어요.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는 윤한홍이가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아,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리고 요것과 예. 관련해서는 21g을 관저공사에 꼭 참여시키라는 취지가 아니라 김건희 여사가 소개한 업체라는 사실을 전달한 것뿐이다. 김호진 전 차관이 오버한 것 같다. 이제 감옥이 지금 보입니다. 예. 네. 여기에 대해서는 윤건영 의원님이 완전 최고 전문가시니까요. 예. 우선 정리를 할게 21g이 관저공사라는 업체인데 무자격 업체입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공사를 하면 안 되는 안 돼. 업체. 이게 팩트죠. 그게 핵심이야. 그런데 이 21g을 누가 시켰냐가 그동안의 쟁점이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까지는 김호진이 난 모른다라 그랬어요. 국정조사나 국정감사에 나와서 기억이 안 나지 않는다라고 네. 김호진 관리비서관 이 양반이 어떤 사람이냐고 하면 MB 정부 때 청와대 총무비서관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 국민의힘 당뇨 출신이고요. 그래서 이 양반 입이 무거워서 입을 닫고 있다가 구속되기 직전에 뭐라고 했냐 그러면 상부로부터의 강한 압력이 있었다라고 했어요. 김호진이 팀만 준 거예요. 자기가 구속 안 되려고. 근데 구속이 돼버렸네. 네. 구속돼서 종합특검에 가서 뭐라고 했냐?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윤한홍이 시켰다. 라고 한 거예요. 자, 윤한홍이 왜 중요하냐? 김호진이 21g을 실제로 공사를 시킨 거잖아요. 네. 그러면 김호진한테 누가 시켰냐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누구나가 다 김건희가 시켰을 거야 라고 하는데 증거가 없었거든요. 그렇지. 그동안 증거가 없었잖아요. 그거 중요한 퍼즐이구나. 네. 그런데 윤한홍이 누구냐? 친윤 3인방 중에 핵심 한 명이잖아요. 네. 친윤 3인방 중에. 윤한홍이 등장을 한 거예요. 윤한홍이 김호진한테 야, 여사 업체다. 무조건 해. 라고 지시를 한 게 나오니 바로 윤한홍을 시킬 사람은 누구냐? 김건희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딱 떨어지네. 퍼즐이 맞춰지는 거죠. 아. 그동안 불법으로 가득 찼던 관저공사의 핵심이 누가 지시했냐라는 건데 그 제일 꼭대기에는 김건희가 있다라는 게 드러난 거죠. 다 연결 착착착 되네. 착착되네. 딱 맞네요. 그 윤한홍은 뭐 이렇게 되면은 아니 전 100% 기소할 수밖에 없다 안 생각해요. 되기가 어렵네요. 네. 이건 빼박이네. 마지막 남은 하나의 퍼즐. 예. 요 부분은 저도 저희 동네 분이 저 공사에 들어가서 실제 공사를 했답니다. 그래요? 현장 현장에 있는 참여하셔서. 노동자로. 네. 네. 근데 이제 빨리 기간 맞춰야 된다고 해갖고 공사하고 나서 뭐 예컨대 벽지를 바르면 그거를 드라이로 말리면서 시간을 당기기 위해서. 네, 빨리 하려고. 그렇게 재촉을 했다 그러네요. 그래서 저 부실공사라고 저거 큰일 난다고 저한테 얘기를 해서 제가 제보를 했는데 그러니까 원래 자연건 줘야 되는데. 네, 부실공. 네. 무조건 빨리 하라 그래서 아까 보니까 시간이 부족하다. 그거 얘기가 나왔어요. 나오네요. 그러네. 그 일맥상통합니다. 그러네요. 예. 관저 부정공사 불법의 가장 꼭지점에 김건희가 있다라는 게 드러난 거거든요. 근데 지금 보도 중에 조금 전에 소개 안 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또 김건희가
대통령실 공사를 또 하지 않습니까? 용산에. 네, 용산. 그걸 할 때 경호처 관계자들을 불러 모아서 자기가 마치 이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인 양, 대통령인 양 지시를 다 했다는 거예요. 와. 용산 대통령실은 이렇게 해야 돼. 내 컨셉하고 안 맞아. 와. 바꿔. 라고 했다는 거예요. 관저 말고 대통령실. 대통령실 공사에서도. 그러니까 애초에 그냥 대통령 하려고 했던 거 맞네. 그렇죠. 근데 또 하나 제가 좀 말씀드리기 그런데 반려견을 안고 그 자리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지시할 때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와. 김건희는 그 어떠한 공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니죠. 그럼요. 민간인이죠. 민간인이에요. 예. 다만 대통령의 배우자기 때문에 공적인 대우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마치 와. 대통령인 양 경호처 간부들 모아놓고 지시를 하는 거예요. 일일이. 와. 개 안고. 반려견 안고. 영화 캐릭터다. 그 방송에 나오던 장면 같잖아요. 아, 영화 캐릭터. 예. 그런데다가 또 하나 관저에다가 코바나 컨텐츠 사무실을 만들려고까지도 했어요. 그랬더라고. 아, 이번에 그 21글에 네. 관계자가 그 얘기를 했어. 아니, 관저에다가 코바나 콘텐츠 사무실을 만들려고 했어. 그거 소개 좀 해주세요. 21g 관계자의 특검 진술입니다. 와. 관저 업무동에 코바나 컨텐츠 사무실을 준비를 했고 설치될 공간도 마련을 했었다. 그래서 어디까지 진행됐는지는 지금 안 알려진 것 안 같은데. 나오고 있죠. 근데 저게 뭐냐고 하면 자 기억을 복귀해 보면요. 김건희는 제2부속실을 두지 않는다고 했어요. 네. 기억나시죠? 맞아요. 처음에 맞아요. 네네. 공약이었어요. 대선 예. 공약. 네, 맞아요. 그리고 일체 활동도 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그게 다 뻥이고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와. 실제로 김건희를 보좌할 인력으로 코바나 컨텐츠 인원들이 고스란히 다 쓰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더 보통의 영부인들은 영부인들만의 어떠한 이 역할들을 찾아갑니다. 예를 들어서 뭐 어린 아이들을 돕는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런데 김건희는 일종의 전시 문화 쪽으로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코바나 컨텐츠에 있는 맨파워들 고스란히 쓰겠다. 자기 사람으로 라고 해서 공간도 만들려고 했는데 저 당시에 제가 제보 받기로는 이곳저곳에서 막 이야기가 들어왔나 봐요. 도저히 안 된다 이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사무실을 만드는 거. 네, 사무실 만드는 건 안 된다라고 해서 안 됐고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요. 코바나 컨텐츠에 경호처 CCTV까지 설치했던 인간들입니다. 기억 안 나세요? 맞아요. 코바나 컨텐츠 사무실에. 네, 네. 그러니까 공사 구별이 없는 거예요. 없어. 아예. 근데 저는 의원님하고 생각이 다른 딱 한 대목이 있어요. 뭐냐면 저는 이 보도 보고 코바나 컨텐츠 사무실을 관저에다가 마련하려고 했다고 했지. 그게 저는 문화적으로 접근하려고 했던 것보다도 나쁜 짓을 여기서 하려고 했던 것 같아. 예를 들어서 양평 고속도로 문제, 예. 삼부토건 문제. 왜냐하면 완전히 최측근들이잖아. 그렇죠. 저는 그거를 김건희 주도하에 그 범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나는 필요했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문화, 전시 이런 거 아니고. 제가 아무래도 너무 선하게만 받는 것 같아요. 너무 착하셔. 그래, 그 문화 그건 너무 착하게 맞지? 봤다. 아니, 본인이 대통령까지도 했는데 전시하고 있겠니? 아, 그렇죠. 이제 본격적으로 내가 범죄하고 나는 해봐야 그렇게 되겠다. 보는 입장입니다. 이게 맞는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종합특검이 일을 하고 있는데 꼭지점으로 가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네네. 김건희는 지금까지 걸려 있는 거에 있어서 전부가 어찌 보면 자범 수준의 혐의만 걸고 있어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맞아요. 핵심이 불법 내란에 관여됐는가? 그게 핵심이 그리고 맞아. 양평 고속도로에 관여했는가? 예. 그리고 불법 관저 증축 공사에 대해서 얼마나 관여됐는지 이런 부분들이 아직 안 나왔어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네. 이게 진실이 밝혀져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매관 매직도 있습니다. 내관 매직. 네. 네. 그 아크로비스타에 코바나 컨텐츠가 있을 때 거기에 김건희에게 이제 줄을 대갖고 그 갖은 선물을 갖고 온 사람들이 있었고 대통령 경호처 사람들이 나와서 그 뭐랄까요 그 보안 예. 수색을 다 했고 그다음에 무슨 안내하고. 기계까지도 맞아요. 다 맞습니다. 네, 설치해 갖고 마치 대통령실 출입하는 것처럼 예.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최재형 목사님도 그래서 거기를 통해서 이제 그 선물을 줬다는 맞아요. 거예요. 그 영상으로 다 남아있죠. 네, 네,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핵심 실세, 김태효. 네. 김태효는 12.3 비상계엄 당시 이 계엄이 정당했다는 메시지를 우방국에 전파한 그렇죠. 혐의로 구속되고 기소가 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언론사가 김태효의 공소장을 입수를 했어요. 네. 그래서 새롭게 너무나 많은 내용들이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2024년 12월 3일 오후 10시 54분에 내란 직후네요. 내란 직후 네.
그 직후에 대통령 집무실에서 윤석열이가 비상계엄 취지를 미국에 전달하라고 야 미국에다 야 빨리 이거 정당하다고 알려라고 김태효하고 예.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에게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 내용 전해주시죠. 자, 김태호 공소장에 적혀 있는 윤석열의 지시 내용인데요. 미국의 이번 조치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것이며 외교와 대외 정책 기조는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해라. 네. 라고 김태효에게 저 지시를 했다. 지시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음 날 오전, 그러니까 이제 계엄은 끝난 상태입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윤석열이는 계속해서 미국에다가 계엄의 정당성을 전달하라고 지시를 했고 끝났는데. 네. 김태효는 비상계엄 하루 지난 12월 4일 오전 윤석열의 지시를 받고 이충면 당시 안보실 외교비서관에게 계엄 설명 요지가 담긴 메모를 전달하고 예. 전달하면서 한 발언이 공소장에 적혀 있었습니다. 네. 메모 1쪽을 바이든 행정부에, 1쪽과 2쪽을 트럼프 당선인 측에 각 전달해라. 윤석열 대통령이 한 문장 한 문장 불러주면서 강하게 지시했으니 외교부를 통해 대통령 지시사항을 그대로 조속히 이행해라. 예. 그러면서 메모 쪽지를 전달을 했다는 거거든요. 네. 그 메모장에 들어간 내용이 어떤 것들이 있냐, 그거까지 소개해 주시죠. 국회가 현 정부 출범 이후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22건 발의, 판사를 겁박하고 검사를 탄핵해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안부 장관, 방통위원장, 감사원장 탄핵 시도 등으로 행정부를 마비시키기 위해 노력, 예산을 전액 삭감함으로써 국가 재정의 정상적 기능을 막았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헌법 질서의 실질적 파괴를 기도하는 것으로 이대로 방치할 경우 국정 마비 상태가 초래될 것. 대통령은 이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신념에 따라 헌법의 테두리 내에서 정치적 시위를 한 것. 평소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기독교적 가치관에 따라 종북 좌파 및 반미주의에 대항하고자 한다. 진짜 대한민국을 완전히 박살을 냈습니다. 이거 완전 다 거짓된 예, 정보인데요. 거짓이야. 이게 결국은 주미 대사를 통해서 바이든하고 트럼프에게 전달이 됐답니다. 와, 나는 이거 진짜 끔찍합니다. 전달까지 됐다. 와. 근데 저는 지금 이제 공소장에 들어가 있는 내용을 소개를 한 거거든요. 김태우가 윤석열한테 떠넘기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맞습니다. 정확하게 보신 오, 거예요. 진짜로? 어떻게 보면요. 자, 보십시오. 어. 김태우가 어떤 인물인가를 보셔야 돼요. 어. 사실상 윤석열 정부의 안보실을 좌지우지했던 말 그대로 안보실장인 거예요. 이 그렇습니다. 사람이. 네. 말은 차장이지만 외형적으로는 실제로는 안보실을 좌지우지했던 그 윤석열의 안보 라인에서 핵심인 사람이에요. 그렇습니다. 자, 근데 지금 공소장, 방금 공개된 공소장에 나와 있는 내용은 불법 내란의 밤에 있었던 이야기만 일부 나와 있는 거예요. 네. 제가 볼 때. 네. 그 이전에 했던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했던 짓은 단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러네. 자, 몇 가지 대표적인 예화만 들어보겠습니다. 진성준 의원을 간첩으로 몰려고 했던 일종의 국정원에서의 문건들. 그렇습니다. 그게 누구에게 보고됐냐? 김태호에게 보고됐어요. 김태효. 현안 TF를 통해서. 와. 김태호는 국정원을 담당하고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아요. 그런데도 국정원 직원과 그 특수공작부대 직원들을 파견받아서 자기가 보고를 별도 받았어. 두 번째, 김태호가 국정원 해외 공작금을 편취해서 사사롭게 사용했다라는 폭로가 있었어요. 한두 푼도 아니고 1억 7천 정도를. 그리고 세 번째, 드론기를 이용해서 무인기 사건 아시죠? 네. 이 부분에 있어서도 김태호가 관여돼 있다라는 사실 정황들이 제보들이 나오고 있어요. 즉 실제 윤석열 정권 3년 동안의 안보 라인에서의 온갖 나쁜 짓, 만행들의 핵심은 김태호에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공소장에 나와 있는 내용은 불법 내란의 밤, 그날로만 자른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의 핵심도 윤석열이 시켜서 한 거예요. 나는 그냥 있었는데 그렇죠. 윤석열이 갑자기 불러서 이거 지시를 했어요. 예. 그래서 난 이걸 그냥 한 것뿐이에요. 라고
꼬리 자르기라는 게 소위 말해서 역으로. 역으로 사실 이 머리 자르기야, 예. 사실은. 머리가 아니라. 이 그렇죠. 윤석열이나 화를 냈으면 좋겠어. 그래서 얘 다 폭로했으면 좋겠어, 윤석열이가. 아마 김태호도 이제 하나하나 나올 겁니다. 김태호가 워낙 나쁜 짓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 핵심이거든요. 아, 그럼요. 그런 거에 비해서는 이거 솔직히 조금 잔바리 같아요. 아, 그럼요. 예, 뭐 너무나 무궁무진한데요. 여기 네. 조금 이따 출연하실 박지원 원장을 없는 죄를 억지로 만들어서 간첩 리스트에 들어가 있었고. 했고 서해 공무원 사건을 공무원. 말아넣었던 말아넣었지. 것도 김태호예요. 와. 한두 건이 아닙니다, 김태호가. 와. 근데 김태호가 이거 보면은요. 이거 이제 미국에다가 계엄의 정당성을 알리라고 전달하는 거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보니까 문건으로 전달을 시켰는데 외교부에서 그거를 문건으로 전달을 안 했나요? 아닙니다. 그래서 김태호가 불러줬다는 거고요, 정확하게. 아, 불러준 거예요, 입으로? 예. 불러줬, 조금 전에. 그러니까 김태호는 그러면 물증을 안 남기려고 불러준 건가? 그럴 수도 있죠. 그럴 가능성도 있는 거죠. 왜냐면 알리바이까지도 네. 만들어 놓은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뭔가 좀 꼼꼼한 느낌이 그리고 들어서. 기본적으로 아까 시간을 우리 체육 진행자께서 이야기했는데 54분에 10시 54분. 10시 54분에 윤석열이 정신없죠. 지시를 했고 예. 11시 몇 분에 바로 김태호가 다음 단계로 넘어갔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빨리 될 수가 없어요. 한번 합리적 의심을 가져보세요. 저는 김태호가 그 이전부터 알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10시 54분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내란을 어떻게 모르겠습니까? 안보실의 핵심 포함인데 그러니까. 군이 말이 안 움직이고 되지. 사령관들이 움직이는 걸 어떻게 생각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방첩사령관이 자기가 살기 위해서라도 김태호한테 미리 이야기했을 거예요. 대통령이 저를 이렇게 보자고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라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김태호가 사전에 몰랐을 리는 저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10시 54분 이야기한 것도 말씀하신 대로 머리 자르기예요. 당일날로.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거 네. 종합특검법을 개정하면서 30일을 더 수사할 수 있게 하고 또 국방부를 포함한 인력을 20명 더 추가 요청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네.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주체에 김건희뿐만 아니라 윤석열도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증거인멸죄 등 죄도 몇 가지 명확하게 추가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국민의힘은 이제 필리버스터를 해서 반대를 한 거죠. 통과하고 맞습니다. 싶게 반대를 했는데 이제 종합특검 보면 이제 점점 핵심으로 다가가고 있다 그런 네. 생각이 들고 이제 김태효를 비롯해서 하나 둘씩 이제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국민 여러분께서도 또 최고위원께서도 관심을 가져야 갖고 돼. 맞아요. 계속 수사의 어떤 예. 성과랄까 핵심에 대해서 예. 알려도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정말 윤석열이 아니었으면 오늘날 검찰이 이런 처지가 됐을까 생각도 됩니다만 지금 윤석열의 죄상이 하나하나 나오고 있는데 김태효에게 그 계엄 메시지를 작성을 해서 미국의 바이든과 트럼프에게 전해라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한 문장씩 불러주면서 강력하게 지시했다 이런 증언이 나왔습니다. 그 뉴시스가 단독으로 그 보도한 내용인데 예산을 전액 삭감함으로써 국가 재정의 정상적 기능을 막았다. 그러니까 국회가 현 정부 출범 이후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22건이나 발의했다. 판사를 겁박하고 검사를 탄핵해서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안부 장관, 방통위원장, 감사원장 탄핵, 국방장관 탄핵 시도 등으로 행정부를 마비시키기 위해서 노력했다. 이런 식으로 한 문장씩 또 예산을 전액 삭감함으로써 국가 재정의 정상적 기능을 막았다. 평소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기독교적 가치에 따라 종북 좌파 및 반미주의에 대항하고자 한다. 이건 이제 지난번에 나왔던 얘기인데 저는 저걸 보면서 얘라 이 자식아 그 미국한테 저거를 그 어떤 승인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미국이 그러면 뭐 저 윤석열 계엄하는 거 승인해주고 그런 관계입니까? 한미 관계가? 그럴 수도 없고요. 그리고 저런 식으로 아주 유화적인 그런 세계관인데, 미국의 이 마음에 들어야겠다. 미국의 취향을 맞춰줘야겠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야당의 어떤 그 당시 야당의 여러 가지 폭거다.
뭐 그것을 주장을 뭐 하는 건 그렇다 치고 여기서 그렇다 치는 것은 윤석열이니까 윤석열이 워낙 이제 이상한 짓을 많이 했으니까는 여기 왜냐하면 가장 이상한 짓이 지금 있기 때문에 그렇다 치고 그 다음에 무슨 내가 뭐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계엄을 했다 뭐 그렇다 치는데 가장 이상한 부분은 기독교적 가치관이라는 부분입니다. 저게 처음에는 김태호 씨가 한 줄 알고 김태호 씨가 무슨 뭐 이 기독교적 가치관을 얘기하는가라고 생각했는데 윤석열이 얘기했다라고 하면은 이건 무슨 의미가 되느냐? 아, 미국은 기독교의 나라니까 프로테스탄트들의 나라니까는 내가 너희들하고 통하는 입장에서 기독교적 가치관으로 내가 나라를 운영하려고 내가 이거를 계엄을 선포한 거야. 민주주의를 내가 박살내고 미국의 가치에 반하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기독교적으로 이거 하려고 그러는 거야. 너희들 기독교 좋아하지 뭐 이랬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미국을 우습게 하는 미국 사람들 대단히 우습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할 거면은 그러면 특사를 보내지 그랬습니까? 미국에 건진, 천공 뭐 이런 사람들로 이루어진 특사를 보내가지고 이 사람들이 나의 기독교적 가치관을 대변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한번 해보지 그랬습니까? 언제부터 기독교적 가치관을 그렇게 신봉을 했다고 아주 뭐 그 짧은 생각으로 그 순간에 자기의 어떤 잘못, 자기의 너무나 큰 이런 악행을 가리기 위해서 어디 그 기독교적 가치관을 거기다가 갖다 붙입니까? 저는 사실 어렸을 때만 교회를 다니고 지금은 안 다니고 있지만은 사실 굉장한 모욕감을 느낍니다. 기독교가 지금 기독교를 저렇게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물론 극우 개신교계에 대해서 항상 비판하지만 그것도 원래 기독교가 그 기독교 정신이라는 게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대단한 모욕감을 느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공감이 되고요. 지금 공소장을 입수한 것 같아요. 이 해당 언론사가. 네. 그러니까 대단히 사실 진술과 그 당시에 확보된 증거로서 사실관계가 재구성이 된 건데 윤석열 씨는요. 미군에 알리지도 않았어요. 나중에 미국 측에서 미국 정부가 엄청나게 항의했다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데 미군이 굉장히 위험에 빠질 수도 있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는 상호 교감이나 사정 고지는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뒷수습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무리하게 어떻게 보면 아첨하듯이 미국에 비위 맞추듯이 주파수를 맞추듯이 한 글자 한 글자 불러줬다는 말은 우리나라의 헌법 정신을 완전히 그냥 흔드는 거예요. 저희가 정교분리의 국가예요. 미국은 기독교적인 그 정치 신념으로 그 토대 위에서 세워진 국가죠. 그 역사나 뿌리나 봤을 때. 근데 우리는 정교분리가 헌법에 아주 명확하게 돼 있는데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이 계엄을 한 것처럼 자유민주주의를 옹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계엄을 했다고 그렇게 설명하는 걸 하나하나 불러줬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또 의문점이 이 하나하나 불러줬다는 진술이 누구 입에서 나왔을까? 전 아마 김태호 씨 입에서 나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수사로 증거로 어떻게 보면 이 더는 부인할 수 없는 지경이 됐을 때 본인이 이야기했잖아요. 윤석열 미친 줄 알았다고. 그러니까 실토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지시를 받았고 나는 사실 부수적인 역할만 했던 거다. 정말 주범 주동자는 윤석열이다. 라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안보실 통해서 주미대사를 통해 가지고 트럼프 그 당시 당선인 바이든 대통령한테 전달되게끔 하라는 이 허술함, 이 수준 정말 처참합니다. 예, 정말 처참하고 또 더 처참한 게 있어요. 이제 윤석열이 이렇게 되니까 한때 윤석열한테 붙어가지고 호가호위하고 막 위세를 누리던 자들이 이제는 또 다 도망가는 모습. 윤한홍 있지 않습니까? 윤한홍 의원. 관저 이전 TF 팀장이었죠. 그런데 지금 특검 조사를 받고 있는데 나는 하나도 뭐 개입한 적이 없고 다 김용현이 한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김건희하고 가깝지도 않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자가요 그런 이야기를 할 처지가 안 됩니다. 2022년에 JTBC와 인터뷰했을 때 발언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산이 뭐 1조가 든다고 한다든지 뭐 안보가 문제가 있다든지 뭐 여러 가지 적절하지 않은 선전이나 이런 문구들이 많이 나갔지 않습니까? 청계천이 오픈하기 전까지 반대 여론이 70% 80%였거든요. 근데 청계천 오픈하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예? 지금 청와대를 국민들한테 개방을 합니다. 75,300평이거든요. 그 공원을 국민들한테 돌려줍니다. 그 가치가 땅값만 만약에 2천만 원, 평당 2천만 원을 잡아도 예? 1조 5천억 땅값입니다. 관광 가치, 국민들의 정서해주는 가치, 역사 문화적인 가치, 예? 그 경제 효과를 따지면 수조 원이 됩니다. 돈 400억이냐 500억이냐 뭐 1000억이냐고 따질 문제가 아닌 거예요. 저렇게 얘기를 해놓고 이제 와서는
김용현이 다 한 거고 나는 몰라 김건희하고 가깝지도 않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 그러니까요. 본인이 공직직함이 있었잖아요. 지금 인수위에서 청와대 이전 TF 팀장이었어요. 이 이전과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고 본인이 거기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지니까 이렇게 해명도 했던 거잖아요. 이게 돈 문제가 아니다. 청계천 같은 경우에도 반대 여론이 높았지만 뚜껑을 열어보니까 시민들이 다 환호했다. 이 집무실 이전과 관저 이전도 다 같은 맥락이라고, 돈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얘기해놓고, 그럼 그때는 알았고 지금은 모른다는 그러니까. 거예요? 그때는 관계자였고 그때는 책임자였고 지금은 김용현이 했다는 겁니까? 그럼 김용현 전 장관도, 김용현 씨도 지금 진술 거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친서 문제가 아니잖아요. 김건희 씨에 대해서 아는지 모르는지가 아니라 그 업무를 공식적으로 맡았던 거고, 여기서 김건희를 아니 모르는 애가 왜 나옵니까? 그리고 거기 부하 직원의 확보된 진술로는 김건희가 픽한 곳이니 21g 이 관저 이전과 관련해서 진행하라고 얘기했다는 진술까지 확보됐다는 보도가 나오는데, 이게 발 뺀다고 발 빼질까요? 그리고 오히려 진실을 직면하기 두려워서 본인의 어떤 흠결을 가리려고 할 때 사건은 더 꼬이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윤한홍 같은 사람은 참 보고 있으면 막 제가 다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부끄럽죠. 지금 영상으로 봤습니다만 저 영상을 틀 때도 사실 부끄러웠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알 거 아닙니까, 자기들도. 그리고 특히 이제 이전 추진 뭐 이렇게 할 때 말이 안 된다는 걸 알았을 거 아닙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이다. 자기들끼리도 제 생각에는 아마 수근수근 했을 겁니다. 이걸 왜 해야 되지? 그런데 그것을 생각을 갖고 있었을 텐데도 기자들이 와서 물어볼 때는 저렇게 이제 입술에 침도 안 바르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국민들에게 돌려주면 땅값만 해도 1조 몇천억이다. 국민들한테 그 돈을 준 겁니까? 국민들이 청와대 부동산을 나눠 가진 겁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개방을 해가지고 오히려 청와대에게 어차피 다시 돌아와야 되는 청와대의 보안이나 이런 것들 다 무너지고 거기 여러 가지로 복잡해지고 그런 이제 안 좋은 효과만 불러일으켰지. 이게 뭡니까?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와서 뭐 사과를 하는 것도 아니고 황당한 일이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윤석열, 김건희라는 사람들이 과연 이제 뭐 관저라든가 청와대라든가 뭐 대통령실 건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생각했느냐에 대한 증거도 다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사우나는 왜 만들며 침대는 왜 갖다 놓으며. 어제는 이 코바나 컨텐츠 사무실을 관저에다가 만들려고 했다, 김건희가. 그런 보도도 나왔는데 거기서 왜 코바나 컨텐츠 일을 왜 보려고 합니까, 김건희는? 그런 기사가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예. JTBC가 보도를 그렇게 했던데. 예. 그러니까 이 공과 사의 구분이 하나도 안 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됐는데 그 영부인이라는 사람이 코바나 컨텐츠 자기가 하는 사업을 계속 해야 되겠다. 이 사무실을 나는 관저에다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어떻게 합니까? 근데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청와대 개방을 해가지고 내가 이 청와대는 개방하고 나는 여기 옮겨야겠다. 거기를 같이 해놓고서는 이제 와서 나는 몰랐다라고 이런 식으로 발뺌하는 것은 대단히 큰 무책임인 거죠. 제가 그래서 아까 얘기하는 걸 보고 부끄럽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역사를 보면 저렇게 권력자 옆에 붙어가지고 권세를 누리다가 그 권력이 접으면은 언제 그랬냐 하는 듯이 또 뭐 배신하고 그런 자들이 참 많은데, 대체로 보면 리더가 확실하게 자기 그것을 보여주지 못할 때 그런 자들이 더 많았죠.